인정받은 스텝이 되는 베스트 3 테크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인정받는 스텝이 되려면 어떤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가, 또는 디자이너가 스텝에 손을 필요하는 순간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 부분에 대한 같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좀 갖고 계신가요? 세 가지를 꼽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미용 기술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부분에서 또 스텝이 어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샴푸라고 생각을 해요. 샴푸가 왜 중요하냐, 뭐 그냥 단순하게 머리 감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압 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스텝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 중에 샴푸의 감동을 느끼는 손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시원하다라는 느낌부터 시작을 해서 케어받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샴푸를 그냥 머리 감는 어떤 부분에서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샴푸 안에는 염색, 우리가 이제 염색을 막 바르잖아요. 뭐 새치 염색을 하든 뭐 탈색을 하든 뭐 뿌리 염색을 하든, 뿌리 염색 많이들 하시니까 이런 거를 하셨을 때 염색 샴푸를 깨끗하게, 두피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염색약이 좀 두피에 묻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두피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이런 거죠. 막 열심히 막 샴푸를 했어. 샴푸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 딱 왔는데 손님 머리에 디자이너가 머리 말리더니 한 군데 염색이 이렇게 얼룩이 이렇게 묻어 있는 거야. 다 안 닦이고. 나는 막 열심히 했는데. 그럴 경우에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해서 눈 돌리면서 머리 말리면서 보내야 될까, 이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 디자이너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샴푸를 다시 시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러면서 스텝을 한번 이제 노려보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염색약은 화학 제품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근데 왜 내가 이런 미스가 났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초급 스텝들의 실수하는 부분들이, 나는 샴푸를 되게 열심히 했어. 시간도 막 10분 했어. 10분을 샴푸를 했어요. 여러분들 샴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염색 샴푸는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겠죠. 물론 좀 숙련된 스텝들은 5분 안에 끝냅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뭐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것도 너무 오래 하면 이제 손님들 목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빨리들을 해야 되는데, 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남아있을까? 항상 말하지만 열심히 했지만 구석구석 안 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텝이 인정받으려면 염색 샴푸가 되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게다가 염색을 하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직을 하든 뭐 디지털 펌을 하든 이런 걸 했을 때 깨끗하게 헹구고 그 다음에 시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약액이 조금 남아있거나 이랬을 때 매직을 당기면 머리가 굉장히 손상이 되고 자칫하면 탈 수도 있고, 그런 약도포를 헹구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샴푸를 그냥 단순히 머리 감는 게 쉽잖아요, 뭐 이게 어려운 건가요 하고 집중 못하는 초급 스텝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할 만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인정을 받아야 디자이너가 안심하고 그 다음 시술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디가 생각하는 베스트 두 번째, 그거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약도포라고 생각을 해요. 약도포에도 마찬가지로 샴푸랑 같이로 여러 가지 문맥이 있어요. 펌약을 도포를 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펌약을 도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일반 펌, 이제 일반 뭐 오래된 와인딩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말아가는 과정도 약을 도포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연화펌제, 뭐 매직, 디지털 펌, 이런데 이 약도포가 왜 중요하냐면, 자, 매직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좀 표현을 해볼까 해요. 근데 우리가 매직을 하면, 매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때요? 대부분 꾸준하게 한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하는 이유가 곱슬이 자라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곱슬이 자랐어. 그러면 곱슬을 펴줘야 되는 어느 정도의 강한 약을 도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매직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약한 약을 단순하게 처리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웬걸? 만약에 머리가 되게 긴 사람이면 막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오는 사람이에요. 엄청 머리가 길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약을 도포를 했을 때 뿌리만 자란 요만큼에서의 기장을 하고 나머지 한 번에 이만큼까지, 그거 좀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요만큼 진의 매직을 했을 때 이만큼 어때요? 시술이 이어졌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 부분 한 번에 원큐를 받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이만큼 머리가 자라면서까지 손상에 대한 세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뭐 자연적인 데미지든 아니면 화학적인 데미지든 이 머리카락은 여기 중간과 끝에 대한 데미지가 분명히 다르게 돼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데미지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데미지 능력을 필요한 만큼 어떻게 해야 될까? 약을 처리하는 방향성이 달라져야겠죠. 뭐 여기 건강모로 했어, 여기는 뭐 중건강모로 했어, 손상모로 했어, 극손상모로 했어. 약을 구분하고 짓는 어떤 부분의 오도는 분명히 디자이너가 내려주지만 그 경계석을 잘 파악을 하고 약을 제대로 받는 건 굉장히 고급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의 경계를 요만큼의 차이로 둘 것이냐 이만큼의 차이로 둘 것이냐 약을 바르는 게 굉장히 또 커요. 그 경계를 넓히면 넓힐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중간에 생각지 못한 데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파마약 도포 한번 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냥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스태프들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디자이너들도 아차 하는 순간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도포가 파마에 대한 부분도 좋지만 염색도 마찬가지예요. 염색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겠죠. 자라난 머리와 기존에 있던 머리, 그리고 되게 극손상된 머리, 게다가 난 탈색까지 했어, 막 브릿지까지 넣었어, 나 막 너무 이쁘게 했어. 이쁘게 했는데 어떤 고민을 하면서 약을 바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약도포가 난 쉬워,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그냥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뭔데 디자이너가 왜 나를 혼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안에 숨겨진 부분이 너무 많다. 그 숨겨진 부분을 케어할수록 고객들의 머리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약도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약도포는 그냥 약만 이렇게 바르면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계산과 그리고 설계를 하면서 이 모발을 최대한의 효율성을 만들기 위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들, 그리고 염색약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베스트 3라는 걸 잡았을 때 베스트 1, 2는 굉장히 빠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문제가 3를 정할 때, 보통 미용실에서 이제 교육을 받을 때, 그 다음 배우는 게 보통 와인딩이에요. 파마를 할 수도 있고, 연출을 하기 때문에 뭐 드라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디자이너가 스텝에 손을 필요한 그 순간들, 어느 순간이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파마 뒤에를 몇 개 말아주는 게 필요하냐, 또는 스타일링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필요하냐. 디자이너가 드라이를 좀 해주고 이러면, 이런 스텝이면 진짜 너무 편하죠. 근데 디자이너가 진짜 필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세 번째 기술은 저는 매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매직 펌이 왜 필요할까, 디자이너에게. 그리고 왜 매직을 잘하는 인턴이 디자이너한테 인정을 받을까. 자, 매직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술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디자이너도 분도 계실 거고 스태프분들도 계실 거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매직만큼 오래 걸리는 미용 시술이 매직 세팅, 그쵸? 그거는, 근데 그건 별개로 둬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매직과 세팅을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마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직이란 시술과 연관지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매직 하나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시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스텝이 숱 많은 고객님들의 매직을 좀 잘 펴줘도 어때요? 그 디자인을 커트 치고 와요. 좀 피고 있어. 나 가서 저 남자 고객님 커트 금방 치고 올게. 그거 잘 피고 있어. 알았지? 여기 손상됐으니까 여기 좀 잘 해주고 곱슬이 심해. 야, 곱슬 심하면 알지? 거기 좀 뜸 좀 잘 들이고 하란 말이야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서 커트 빨리 치겠죠. 디자이너가 막 쳐요. 그럼 어떡해? 스텝 막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근데 스텝이 좋은 매직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막 이렇게 이리저리 불려가잖아. 막 누구누구님 여기 가서 샴푸 해주세요. 누구누구님 여기서 약 발라주세요. 뭐 준비해주세요. 막 불려다녀. 근데 매직을 한다 이거야. 딱 나 매직하는 스텝이야. 그럼 어떡해? 한양버스 매직만 하는 거야. 그냥. 힘들어. 더워. 카운터 가서 이제 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힘들다 이러면서 선생님 저 매직 잘 피죠? 막 이러면서 매직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매직 시간에 뭐 한다? 디자이너는 가서 남자 커트라도 한 명 자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직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 선생님 딱 커트 딱 치고 멋있게 딱 와서 샴푸 해주세요 하고 나머지 매직을 땡기든 아니면 다른 스텝을 불러서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매직만 잘 펴줘도 굉장히 수월할 수밖에 없어요. 스텝이 인정받는 기술의 베스트 3 그리고 같은 얘기죠. 디자이너가 스텝에 손을 필요하는 순간.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샴푸. 샴푸에 대한 얘기를 아까 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약 도포. 펌 약을 바르든 아니면은 그러니까 연화 펌제를 바르든 뭐 염색약을 바르든. 그리고 아까 제가 뽑은 정말 좀 고민했던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매직 펌. 이렇게 요 세 가지로 좀 잡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나요? 네, 저는 세 가지를 좀 뛰어나게 하면 디자이너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볼륨 매직을 만약 맡긴다고 그런다. 볼륨 매직. 저는 개인적으로 볼륨 매직은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스텝한테 웬만한 경력자 스텝이 아니면 잘 안 맡겨요. 왜냐면 볼륨 매직을 하려면 커트를 이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발이 이해도도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에 볼륨감과 그다음 끝에 살짝 들어가는 그 느낌이죠. 알죠? 두피의 볼륨감과 안에서 들어가는 컬감을 느꼈을 때가 정말 진정한 볼륨 매직인데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걸 스텝이 과연 표현할 수 있을까? 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륨 매직을 그렇게 많이 맡기는 편은 아니에요. 뭐 디지털 와인딩 맡기는 거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기준점 잡아주고 야 2바퀴 반 돌려 뭐 3바퀴 1바퀴 반 돌려 그 오더만 잘해주면 그거 많은 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스텝이 되었을 때 내가 집중해서 이거 빨리 좀 익혀야겠다. 빨리 익혀서 나 좀 약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뒤에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저는 이제 그랬어요. 약간 저는 뒤에 서 있기 싫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뒤에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내가 뭔가 시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술적으로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죠? 제 경험에 대한 스킬이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지 않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빅데디가 지금 디자이너를 생활하신 지 꽤 됐잖아요. 좀 꽤 됐죠. 네. 꽤 됐는데 지금 인정받는 스텝이 되기 위한 되는 스킬 세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좀 예민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 빅데디가 답답했을 때 제일 답답했을 때 네, 언제가 제일 답답했을까요? 답답한 순간들은 항상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못했을 때 제일 답답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대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전 약토포 쪽이에요. 그러니까 약토포 쪽이 뭐냐면 되게 섬세한 테크닉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염색약 바르는 거.
그러니까 염색약 바를 때 여러분 뭐 새치 염색 바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2cm 자랐어, 2cm만 약을 잘 바르면 돼. 근데 2cm를 못 발라. 2cm를 바르는데 나 거기서 왜 빗질을 하는 거야?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자,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요. 2cm를 자랐어. 그럼 딱 잡고 2cm를 이렇게 바르면 돼. 그러면 자라난 부분과 염색돼 있는 부분에 크로스, 약간 미세한 크로스가 있겠죠. 덜 바르면 문제가 돼요. 흰 머리가 조금 남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오버랩은 어떻게 돼요? 염색약과 염색약 단 부분이 규격이 넓어질수록 머리는 상해요. 그럼 이거를 줄이는 게 노하우거든요. 딱 정확히 이렇게만 바르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막 나는 원장님 나 완벽하게 발라야 돼, 나 혼나지 말아야 돼 하면서 뭐 약을 뭐 떡칠을 하든 그거는 뭐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막 자꾸 오버를 하는 거야. 더 바르고 더 넘게 바르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이 머리가 상하죠. 난 그걸 보면 좀 화가 나더라고요. 답답한 또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 자꾸 염색약을 바르는데 막 빗질을 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염색약이 단 부분에 또 염색약이 다고 또 염색약이 다고 또 염색약이 다. 머리를 뭐 이제 뭐 상하겠다. 난 얘 머리를 상하게 만들 거야. 그렇게 해서 얘 머리를 좀 이제 염색약 많이 사면 알죠. 이렇게 땅땅해야 돼요. 탄성이 있어야 되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늘어져요. 엥 하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상하고 이상한 머리는 파마할 때 어떻게 해요? 아주 미쳐버려요. 막 영양 클리닉 해야 돼. 막 뭐 해야 돼. 막 집에서도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되게 잘하는 샵에서 염색을 하시게 되면 데미지를 최소한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뭐 집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한 매장의 직원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다르게 하면 또 파마도 마찬가지예요. 매직을 한, 여기 보면은 여기 오늘 카메라 감독님도 계시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또 오늘 게스트분도 계시는데 게스트분은 좀 이제 볼륨 매직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매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매직을 이렇게 하는데 약 바르는데 어떻게 돼요?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도포를 신중하고 섬세하게 하지 않을 때 제일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때가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그걸 왜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적으로. 뭐 저는 넌 처음부터 잘했냐 백대디, 너는 처음부터 잘했냐. 저는 시킨 대로 잘했어요. 이게 증명해줄 사람이 없어. 나 이렇게 막 던질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정말 디자이너가 시킨 대로 했어요. 나중에 빅데디 사수 초대석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 스승님? 제 스승님 나이가 지금 되게 많으신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나는 약토포를 못하는 거야. 전체적인 어떤 스킬이 너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제일 처음 미용실 들어오면 배우는 게 약토포예요. 샴푸 다음에. 그렇습니다. 정말 고객을 위한 머리를 할 거라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챙길 줄 알아야 프로로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다는 거, 그걸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